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네, 다섯 번째 강의, 5강, 두 번째 시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에는 과연 그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 또는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어떠한 그런 이제 이익을, 어떤 혜택을 갖다 받고 있는지, 또 그런 이제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이제 파괴가 되는지, 뭐 등등에 대한 것들 같은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지, 뭐 또 그리고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유지 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갖다가 이제 얻을 수 있고, 또 왜 그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그런 삶을 갖다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생태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 공정한 그런 이제 사회를 갖다 이제 이룰 수 있고,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생물 다양성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쾌적한 그런 삶을 갖다 이제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생태계에 가한 그 위해들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복원될 수 있을 그러한 정도의 뭐랄까 파괴 또는 발전, 발전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환경 문제들, 이러한 범주 내로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파괴가 된 그러한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주로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 생물 다양성을 갖다 이제 복원하기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을 갖다 이제 기울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먼저 희귀종과 멸종위기종의 개체군 크기를 갖다가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를테면은 자생지에다가 이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많이 번식을 시켜서, 그래서 자생지에다가 이제 방사를 하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갖다 이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노력들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도 많이 들고 실패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이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이런 것들은 이제 방사하는 과정들이 지리산의 반달가슴곰들을 갖다 이제 방사를 했더니 또 걔네들은 걔네들 나름대로 너무 많이 개체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영역들이 이제 어떤 한정된 그런 개체수에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영역으로부터 쫓겨난, 그렇죠? 그런 이제 반달가슴곰은 결국은 지리산에서 이 영동과 가까운 여기 김천의 수도산까지 왔다가 차에 치이고 막 그랬었던 것들이 뉴스에 나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인위적인 관리와 보호, 식물원이라든가 동물원 또는 수목원 이런 곳에서 멸종위기종을 갖다가 이제 보존하고 증식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마찬가지로 과천 서울대공원이라든가 또는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종자은행을 이용을 해서 멸종위기종의 식물 종자를 갖다 수집해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종자를 갖다 휴면 상태로 장기 저장을 하면서 필요할 때 자꾸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지역이라든가 국가 수준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종 보존을 위한 법령을 갖다 이제 개정을 하고, 또 멸종위기 종을 갖다 등록하거나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도 이제 실시를 해서 또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그러한 이제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혹시 아세요? 영동에도 천연기념물 식물 군락지가 있다는 거. 예. 미선나무라고 하는
천연기념물이 영동에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천연기념물 보호가 되는 미선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출입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군락지가 보호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 통제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 이런 것들도 또 이제 필요하다. 이를테면 생태 통로를 갖다가 이제 마련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로라든가 철도 건설로 인해 가지고 그 동물들이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이제 통로들이 단절됨으로써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서식지 분리를 막아서 생물종 다양성 감소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테고요. 자연형 하천을 갖다 이제 복원함으로써 자연재료를 이용해서 자연 생태계에 가깝게 하천을 복원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갖다가 증가시키고 또 이런 이제 하천을 갖다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생물종들이 거기에 이제 서식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또 주민들의 휴식처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거양득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생태도시,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를 갖다 건설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이러한 환경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먼저 저런 것들이겠죠. 오염물질을 갖다 적게 배출하는 그런 이제 자동차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전기 자동차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또 에너지를 갖다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갖다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람길 같은 경우는 도시의 건물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바람의 통로가 자연스럽게 바람이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도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빌딩들만 그냥 우거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요, 너무 많이 이제 있게 되고 그러면은 바람의 통로가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데는 이제 부분적으로 바람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2차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영상을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 그 영상.
네, 잘 보셨습니까? 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을 갖다가 같이 한번 함께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생물 다양성을 갖다 자꾸 깨뜨리는 개발 행위라든가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존 노력 어떠한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나 왜 그런 생물 다양성 보존이 필요한 건지 먼저 생태계 자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 감소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다른 종의 생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바리아라고 하는 새가 없어지니까 나무도 이제 그렇죠?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없어지니까 나무, 카바리아 나무도 이제 더 이상 번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없어진 그런 형태인 거죠. 또 이용 가능한 잠재적 가치로서 바로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식량이라든가 의약품, 공산품 등의 원료를 갖다가 이제 제공을 했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통일벼 같은 경우가 뭐냐면 저게 굉장히 병충해도 강하고 굉장히 그 나달이 많이 열리는 이제 벼예요. 요거는 북방계벼, 그리고 남방계벼 이런 것들을 교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수확량이 증가가 되는 생산량이 많은 그런 벼를 갖다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종이 다양해야 그러한 과정에서 유용한 그런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해내거나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대질이나 수질, 토양의 보존 이런 것들에 이제 기여에 우리가 우리 나설 수가 있고 그런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보존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물종들이 다양성이 파괴가 되는지 이야기를 갖다 이제 했었는데요. 먼저 파괴가 되는 서식지를 갖다 보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보다 군집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보존할 필요가 있고요. 단편화된 서식지를 갖다가 연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생태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절이 된 이동 통로들을 갖다 이제 복원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보호구역을 갖다 지정함으로써 공유지외의 호수라든가 산맥 등 이제 구역들을 갖다 포함해서 지정함으로써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들이 사람으로부터의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포획이나 남획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필요가 있고요. 또 환경윤리 차원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변화를 시켜서 환경이 파괴가 되면은 우리 인류에게도 커다랗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다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그러한 이제 보존 대책을 갖다 세우고 있느냐? 먼저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종자은행도 설립이 되어 있고요. 또 종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천연기념물을 갖다 지정하는가 하면 야생동식물 보호법도 제정이 돼서 법적으로 어떤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고 또 UN 산하의 생물 다양성 협약에도 이제 가입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그 생물종 다양성 센터예요. 그래서 그 종다양성 센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생물종 보호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종자은행을 만들어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종자들을 확보하고 또 어떤 병을 갖다 유발하는 미생물이라든가 해충, 기후 조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의 내성이 강한 새로운 품종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국제적으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노력으로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1992년 5월에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을 갖다가 채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1992년 6월에는 유엔 환경개발 회의에서 이제 협약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58개국이 브라질 리우에서 이제 협약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바로 이렇게 생물 다양성 협약에 1994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생물 다양성 협약과 관련해서는 생물 다양성 노력을 하는 회의를 갖다 해마다 개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갖다가 개최를 하게 되는데 19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마다 지금 개최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994년, 즉 20년이 지난 2014년 10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에서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의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노력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생물 다양성들이 진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지역들은 어디가 되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을 통해서는 1992년에 리우 정상 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을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고요.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 현실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 협약뿐만이 아니라 식물이라든가 동물 또는 미생물 그것들을 둘러싼 그런 이제 생태계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이제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됨으로써 우리 인류가 식량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대기 수질과 같은 환경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쾌적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다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된 거고, 바로 이러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된 거냐면은, 이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는 생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다 형성을 하고, 또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이제 채택이 된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생물 다양성, 즉 유전자 그리고 종, 생태계, 3요소라고 그랬었죠. 생물 다양성. 요것을 갖다가 보존하자 라고 하는 부분들.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을 갖다가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지속 가능하도록, 즉 우리 인류가 어떤 이제 발전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또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모든 지구상의 생물권이 제공하는 그런 이익들을 갖다가 공평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이제 국제적인 노력들, 이런 국제적인 노력들은 생물 다양성 협약의 이제 배경으로서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전 지구적인 문제인 지구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기후 온난화, 개발에 따른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자. 그리고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갖다 가지고 있고 또 그 존엄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다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세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유전자원의 원천이기도 하고, 또 한번 사라진 종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가 어떤 불균형이 되면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생물 다양성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무분별하게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채취하고 그런 이제 독식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개발도상국에도 그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어진 그런 이익들은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이제 맺어진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 원칙을 갖다 잘 지킬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 보호가 진짜 시급하고 또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곳은 어디가 되겠느냐? 바로 여기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양 생태계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중심이 되고 또 어떤 이제 사막화라든가 또는 어떤 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이런 쪽이 우선 빨리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여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열대우림이 너무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빨리 복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협약을 위한 당사국 회의가 우리나라에 이제 평창에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영상을 갖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역대 4번째로 강원 선언문이 채택됐고 강원도의 생물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1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회의를 시작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와 나고야 의정서회의 세계 지방정부 회의와 고위급 회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역대 4번째로 강원 선언문이 채택됐고 강원 평창 선언문과 평창 로드맵이 발표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원 선언문에서는 장관급들이 모여서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4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총회에선 생물 다양성 보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접경지역 생물 다양성 보존이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유엔이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에 생물 다양성이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또한 강원도가 가진 생태 자원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도 인식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우리 강원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단을 만들고 소재지도 확보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내서 나중에 한 생물 자원으로 강원도는 이번 총회를 치르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평창국제회의도시 지정도 신청했습니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강원도의 청정자연을 세계에 알리고 평창이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시행하게 되는 멸종위기종 동물 포획 금지와 관련된 그런 이제 법안도 이제 마련이 됐죠. 네. 철마다 모습을 바꿔가며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자연. 이 자연을 살아 숨쉬게 하는 주인공은 바로 야생 생물입니다. 포유류, 파충류, 어류, 식물, 해조류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자연의 심장을 뛰게 하죠. 한 생물의 마지막 한 마리까지 죽어 보고 싶어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뜻하는 단어, 멸종입니다. 인간의 침략과 욕심으로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종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인간이 나타나기 전인 6천만 년 전보다 현재 1,100가량 멸종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식물류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92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46종의 법적 보호종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정된 생물은 포획, 채집, 국제적인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다양한 동물들을 갖다 이제 복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영상도 같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멸종위기의 야생 생물들. 어릴 적 개울가에서 잡고 놀던 물박개, 꽃사슴으로 불리던 대륙사슴, 소똥을 경단처럼 만들어 굴리는 소똥구리.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만 서식하고 있던 대형 딱따구리 근학새는 벌써 30년 가까이 볼 수 없습니다. 한반도 고유종을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한반도 야생 생물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증식, 보존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생물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계의 건강과 균형을 되살리기 위해 설립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국가 생물 주권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 31일 그 문을 열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센터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그런 이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멸종위기 야생종 25종을 2027년까지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그런 이제 계획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영상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을 오는 2027년까지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을 총괄하는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도 신설됐는데요. 조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서식지인 지리산에서 90km나 떨어진 수도산까지 2번이나 탈출해 화제가 된 반달가슴곰 KM53. 지난 5월 세 번째 탈출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당하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환경부는 10년 단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개체 복원에서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식지를 사전 평가해서 서식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방사 등 보건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종별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들도 이 계획에 따라 멸종위기종 총 267종 가운데 64종이 복원 대상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현재 복원 중인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황새와 수달, 금개구리 등 25종을 우선 복원 대상종으로 정해 10년 내 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총괄기구인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도 경북 영양에 신설됐습니다. 멸종위기종 분포조사부터 종복원 기술 개발, 정식 복원 및 사후 관리이며 멸종위기 복원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북한과 비무장지대 생물상 조사와 백두산 호랑이 서식 환경 보호 등 한반도 위기종 보전 협력 사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조성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그 성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 영상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멸종위기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 당국과 사업자가 꾸준히 노력하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장 한가운데 있는 인공둥지. 지난 봄 이곳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한 쌍이 새끼를 낳아 기르는 모습이 무인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산책로에 설치된 둥지에서는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는 멸종위기 1급 붉은 점 모시나비와 멸종위기 식물 날개 하늘나리, 개병풍의 서식이 확인됐고 고속도로에서는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경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규모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원앙이나 하늘다람쥐 같은 천연기념물이 같이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서 저희는 개발과 환경보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그런 걸. 사업 추진 당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바탕으로 복원 대상을 정하고 생태 특성을 고려해 서식 환경을 복원한 결과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와 충북 지역 대규모 사업장 14곳에서 원앙과 하늘다람쥐, 소쩍새 등 멸종위기 동물 5종과 큰 바늘꽃, 개정향풀 등 식물 4종의 서식지가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대규모 개발로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네, 이렇게 성과를 갖다 이제 내기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물 다양성 복원을 위해서 우리 보통 시민들은 어떠한 실천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죠. 잔디밭에 꽃이라든가 채소, 나무 이런 것도 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원에 한 식물만 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을 심기도 하고 잡초도 뽑지 않고 또 소비하는데도 굉장히 저러한 요소들, 생물 다양성을 고려를 해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도시의 어떤 도로에서의 생물 다양성도 우리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약 사용도 자제를 해야 되겠다. 바로 이 농약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올바르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이해하고 사용량 줄이고 또 농약 사용보다는 잡초를 오히려 뽑아내고 또 살충제를 갖다 사용하지 않고 해충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고 또 가정용품으로 이제 벌레를 갖다 쫓는다라든가 모르면 농약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한다라든가 GMO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을 갖다 알아보는 거, 외래종도 이해하고 또 육류 섭취를 갖다 줄임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갖다 좀 더 늘리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을 갖다 이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GMO 식품 의존도도 줄이고 또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작성해서 그래서 어떤 관계 기관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주요 인사들하고도 인맥도 만들고 로비도 하고 또 SNS를 통한 이제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노력으로는 이렇게 이제 환경단체에 지원하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환경단체를 만들어 직접 참여도 하고 환경활동도 하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 현명한 소비자 되기, 어떤 내용물을 갖다 잘 이해를 하고 3R 아시죠? 줄이고 그리고 또 재활용하고 또 다시 쓰고 이러한 이제 그래서 여기에 reduce, reuse, recycle이라고 하는 3R을 실천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친환경 농작물 재배하기도 하고 또 탄소 배출량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될 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